인천시 일부 지역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구 지역에서 신고가 접수됐었는데 현재는 부평구 그리고 강화도 지역에서도 유충이 발견됐다라고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 커지고 있는데요. 붉은 수돗물 사태로 곤욕을 치른 지 1년 만에 또다시 수돗물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네, 우선 인천환경운동연합의 박옥희 사무처장 연결해서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어제는 서구 일대 수돗물에서만 유충이 발견됐는데 오늘은 부평구 그리고 강화도에서도 발견됐다고 해요. 시민들이 굉장히 네네. 불안할 것 같아요. 당연히 불안하시겠죠. 네. 왜냐하면 작년에 그 서구의 수돗물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그 붉은 수돗물 사태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벌어진 일이라서 더 큰 문제로 좀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찌됐든 좀 생각해 보시기에 수돗물에서 꾸물꾸물 이렇게 아우, 유충이 네. 만약에 있다는 걸 생각만 해도 그렇죠. 예, 일반 시민들은 아주 심리적인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네네. 이 마시는 물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상상이 되시잖아요. 아, 네. 음용하는 물로 먹는 것도 불가한 일이고 꾸물꾸물 버리는 이 벌레들이 있는 거를 생활용수로 쓴다는 것들 또한 아주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렇죠. 네네. 보기만 해도 굉장히 징그러울 것 같은데 네네. 이 유충이 네네. 깔따구류라고 알려졌어요. 이게 어떤 종류 벌레인가요? 일단은 깔따구 유충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이걸 하게 되면서 저도 이제 찾아보게 됐습니다. 네네. 어찌됐든 간에 어제 이제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대책회의 할 때 이 유충이 깔따구 종류는 국내 유 중에서는 별로 유해하다고 확인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는 지금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깔따구 유충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찾아봤더니 네. 사급수 같은 썩은 물에서도 살 수 있는 상황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 수질오염의 어떤 지프층이 되는 역할들도 하는 이런 종이기 때문에 지표종물로 좀 볼 수 있어서 네네. 그러니까 생활적 산소유고량이 6ppm 이상 되는 4급수에서 서식하는 생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저희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 부분들이 직수관에서 이제 유충이 발견됐다라고 한다면 이 유충이 알에서 유충이 될 때까지의 네. 시간이 좀 어느 정도 걸렸는가를 좀 저희가 좀 전문가들한테 좀 여쭤봤더니 네. 하루 이틀 정도면 바로 유충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아. 그러니까 이제 여과지에서 나온 게 이제 유충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군요. 그렇게 좀 얘기가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보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과지. 그러면 그 안에서도 통과를 해갖고선 생겼다라는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네. 네네. 지금 그러면은 말씀하셨던 대로 붉은 수돗물 사태 1년 만에 또다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은 인천시 대응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주민들이 말하기를 지자체에서 이거 예. 관련해서 뭐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런 게 온 적이 없다. 재난재해나면 우리 그런 거 많이 보는데 이번엔 그런 게 없었나 봐요. 예. 어찌됐든 간에 작년에 일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환경부에서 나름대로의 초기 위기 대응 매뉴얼 같은 것도 좀 만들었고 네. 이 부분을 좀 하기 위해서 유역 수도 지원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찌됐든 긴급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직접적으로 이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죠, 일단은. 근데 이제 지금 이 경과 과정을 보자면 지난주 목요일 네. 이제 시민들의 접수권, 그다음에 10건 보도 이제 어제 초반까지만 해도 10가정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됐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직접 이렇게 민원을 받은 곳에 가서는 직접 그날 수질 채수도 하고 그 지역이 들어가는 배수지도 조사하고 네.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지고 예전처럼 늦장 대응이 아니라 기본적인 네. 조사나 내용들은 진행을 했는데 네. 어찌됐든 10가정 정도의 민원이었다 보니 네. 이 원인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니까 아마 이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그 조치나 문자나 안전 문자나 이런 것들이 좀 나가지 않아 네네. 내보냈어야 되는데 나가지 않은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네. 예전에 서구 수돗물 사태를 본다면 대응이 늦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만에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대응 속도는 굉장히 빨라졌는데 몇 가정 조사를 못하다 보니까 원인 파악까지는 이걸 얘기를 그쵸. 보고서는
이게 뭐 메시지라든지 문자가 발송되지 예, 예. 않았다라는 예, 말씀이신데요. 예. 네, 그래도 이제 그럼 다행히도 뭐 네, 교육청이나 이런 곳은 빨리 이제 네, 응용 네, 진단이나 이런 것들, 급식에 관한 부분들을 일단은 먼저 선제적으로 결정해서 잘한 부분들은 좀 네, 있고요. 네, 요런 부분들에 이게 매뉴얼상으로 초기 대응 매뉴얼을 지켰다 안 지켰다를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아하,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 네, 아닐까 좀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생긴 문제들이 저희가 지금 이제 의문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네, 처리 정수장의 여과지를 어떻게 나갔을까? 네, 네, 알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작은 거라 하더라도 네, 네, 깔따구의 어떤 알이 그리고 이것이 여과지를 통과했다라고 한다면 어찌됐든가 그 수질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할 때 어찌됐든 걸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 부분은 수돗물을 채수해서 이거를 검사하는 항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건지 혹시 그러니까 저희가 네, 네, 어떤 건강에 관한 물질에 관한 부분들로 네, 탁도나 내지는 뭐 이렇게 붉은 적색을 띨 수 있는 뭐 망간이든 나머지 물질들에 관한 뭐 이런 항목들은 이번에 메뉴를 만들면서 이런 부분들은 확대시키고 탁도라는 부분도 넣었지만 네, 이 이물질에 관한 부분들이 이번엔 걸린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채수를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검사의 기준 안에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거나 내용적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갖춰지지 않았는지 네, 네, 그 부분들이 너무 아하, 의심스러운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 앞으로는 검사 기준 항목을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박욱희 네네. 네, 인천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예, 네. 네, 이어서 대한상하수도 학회장을 맡고 계시는 구자용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구자영입니다. 네, 교수님 이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 저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갖고요. 이게 흔한 경우가 절대 아닌 거죠? 예, 그렇죠. 뭐 저도 한 네, 20몇 년 상수도 뭐 교수하고 있는데요. 처음 듣는 얘기고요. 네. 예, 좀 답답한 얘기가 나왔네요. 근데 보통 수돗물이 가정까지 오기는 어떤 과정이 있나요? 분명히 뭐 걸르고 이러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 뭐 정수장에 따라서 틀린데 네, 아마 요번에 이제 유충이 발견된 그 인천의 공천 정수장인가요? 네, 네. 거기도 이제 일반적인 그 정수 처리 공정 여과까지 다 거치고 그 여과 단계 다음에 아마 일상 활성탄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독을 해서 네, 물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단계로 거쳐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어느 단계에서 그럼 이 유충이 유입이 됐을까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지금 뭐 여과 단계까지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없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뭐 활성탄지에 그 이제 뭐 건물 내부에 있을 텐데 네, 아마도 거기에 이제 외부로부터 그 유충의 성충이 되는 거죠. 깔따구나 뭐 네네.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산란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유출됐다라는 얘기는. 이 활성탄 여과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뭔가요, 예. 근데? 그 활성탄 여과지는 이제 뭐 기존에는 네, 모래 여과라는 방식을 통해서 물을 정수 처리한 후에 소독해서 공급해 주는 건데 최근에는 이제 원수가 오염되고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이제 먹는 물 수질 기준들을 강화하다 보니까 네, 고도 처리라는 이제 공정의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활성탄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숯을 조금 잘게 네, 네. 부숴놓은 그러한 입자 상태의 그러한 그 숯을 활성탄이라고 부르고요. 아, 예, 거기를 이제 통과시키면서 이제 만냄새 물질이나 뭐 흡착돼야 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네, 네. 제거하면서 좀 더 양질의 정수를 공급해주기 위한 그런 처리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우리 수치 이렇게 뭐 지저분한 거를 흡수하고 뭐 없애준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거를 뭐 활용을 한, 그러니까 이 물을 한 번 더 깨끗하게 걸르기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 아마 이제 외부에서 뭔가 좀 성충이 와갖고 그때 오염이 예. 되지 않았겠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예. 아, 근데 이 깔따구류 유충 이제 요번에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 깔따구류라는 게 이게 예. 방금 전에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4급수,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지저분한 급수더라고요. 이 4급수에서도 서식할 수 있을 정도로 오염이 예.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물론 4급수에 사니까 1급수, 2급수, 3급수에도 살 수는 있겠지만은 이 그렇죠. 깔따구가 발견됐다라는 게 청결 상태, 이 인천시의 수돗물 청경 상태가 더 나쁘다라는 의미하는 것인지 어떤 의미인가요? 뭐 그거는 아닐 거고요. 네. 그 원수의 종류는 뭐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거나 인천시에서 사용하는 거나 다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거기 이제 활성탄 흡착지의 어떤 그 환경이라고 그럴까요? 뭐 방충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그 모기 비슷하게 생긴 깔따구 성충이 네. 들어가서 거기서 산란을 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유충들이 발생했겠죠. 그러니까 좀 유지 관리에 약간 네.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물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 유지하고 관리하는 이 활성탄 여과지 이거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았냐라는 말씀 같은데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서 이제 들어갔을 거고요. 네. 이제 활성탄이라는 것도 이제 뭐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그 오염 물질이 이제 붙어 있으면 세척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세척 주기가 뭐 예를 들면 그 여름철이 된다든지 이러면 좀 더 주기를 빨리 해가지고 어차피 이제 활성탄 흡착지에는 미생물이 살아야지만 고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식 환경은 네네. 되는 거죠. 네, 서식 환경은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운영이나 유지 관리 측면에서 약간 미스가 있지 않았었나 그런 네.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얼마 만에 이거를 보통 청소를 해줘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뭐 원수 그 여과수의 수질 상태에 따라서 바뀌고 네. 또 수온이 이제 높아지면 미생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세척 주기가 이제 좀 자주 되고 네네. 또 겨울철이나 뭐 이럴 때는 좀 덜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주변 환경 예. 그리고 주기적으로 세척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지금은 뭐 사실은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그런 말씀을 그렇죠. 하셨고요. 자, 근데 어제는 서구 일대에서만 지금 이제 유충 발견 신고가 있었는데 오늘은 부평구 그리고 강화도에서도 발견이 됐거든요. 전반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정수장에서 그 배수관로 뭐 송수관, 배수관을 통해 가지고 쭉 관말까지 가는데 네. 아마도 이제 강화도 쪽이 관말인 것 같아요. 맨 끝부분이라는 말씀인데 네네. 어차피 이제 물이 관을 타고 흘러가기 때문에 그 흘러가는 도중에 차단을 하지 않으면 계속 전파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조속히 네. 그 수도관이나 어떤 정수처리 시설에 있는 물들을 깨끗한 물로 빨리 교체해 주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화도가 관말, 그러니까 관 끝부분이다. 그러면 거기를 계속 흘러가고 광화도까지 닿았다는 거는 거의 다 지금 유충이 발견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럼 그러니까 뭐 어디서 발견되든지 간에 네. 반말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얘기는 중간중간에서도 발견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죠. 그럼 이 물을 일단 빨리 하루속히 교체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예. 얼마나 걸릴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 뭐 그 관리 인원의 숫자나 네. 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물을 퇴소할 수 있는 장치나 뭐 이런 것들의 개수에 따라서 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정확히 그게 이제 관로 길이가 얼마가 되고 또 인천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면서 그 플러싱을 해나갈 수 있는 속도는 네.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렇지만 좀 열심히 해서 빨리
해야 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수돗물이 참 잘못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주민들이. 교수님 예. 말씀대로 빨리 해결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자용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